다음 보실까요? 이제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경제 캠프를 열어갖고 자기가 음식을 물론 부모와 같이 만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렇게 진열에 넣기 전에 집에서 준비할 때 어떤 물건을 팔아야 잘 팔릴까? 어떻게 진열해야 잘 팔릴까?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야 잘 팔릴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토론하면서 만드시면 그런 물건들을 만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00원짜리도 있고 2,000원, 2,500원짜리도 있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팔아봐요. 팔아보면 너무 비싸서 사기 어렵다는 그런 소비자의 불만을 들으면 다음에 만들 때는 가격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포장이라도 좀 이쁘게 어떻게 하면 비싸게 이문이 많이 남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면 나중에 진짜 비즈니스 했을 때는 이런 걸 미리 접해봤기 때문에 훨씬 비즈니스 잘하겠죠. 그리고 이쪽 사진은 이 아이가 이제 그 바자에서 모은 돈을 기부 봉투에 넣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모은 돈을 또 이렇게 기부할 때 이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노력해서 번 돈이잖아요. 번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때 이 아이들은 이웃을 항상 배려하는 아이들로 크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인격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인격이 좋아지면 비즈니스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래하실 때 인격이 좋은 사람하고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엉망인 사람하고 하고 싶으세요? 좋은 사람. 당연히. 그러니까 인격 좋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니까요. 이제 역사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마다 이렇게 홀로코스트 춘영관 또는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아우슈비츠를 묘사한 미니어처입니다. 이게 LA 소재에 있는 관영회 박물관에 전시된 건데요. 그 관영회 박물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옆에 유대인 예시바 학교가 있어요. 그 학생들은 바로 담 넘으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 이 비극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는 거죠. 거기를 방문할 때마다. 여기는 예루살렘 소재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춘영관입니다. 저 희생자들의 사진이 있죠. 이런 거를 세계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장도 되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우리 민족이 겪은 이 아픔을 같이 저런 전시물을 통해서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런 고통을 다시 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기념관이 없는 건 아니죠. 어딘지 아시죠? 독립기념관. 이러니까 제가 이 독립기념관만 보면 좀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느냐? 좀 접근이 쉬운 데 있으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동네에 있어요. 왜 위치를 거기다 정했을까? 뭐 땅값이 비싸서 그럴까요? 네, 모르겠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게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독립기념관을 접근하기 힘든 곳에 만들어 놓고 역사를 기억하라 그러면 어쩌라고. 예? 너무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 왼쪽 위에 사진을 보면 그 을산 늑약의 그 장면들을 이렇게 밀랍 인형을 통해서 묘사한 장면인데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경에 처했고 일제 30년 동안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하면서 또 토론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의 교육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선교육, 경제교육, 역사교육입니다. 공동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역사를 함으로써 내 공동체 속에 나가 누군가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야 내가 공동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나서서 그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이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만 잘 살겠다 그러면 다 도망가죠, 실제로. 자, 미국의 연방 고위 공무원을 뽑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고 강영우 박사님이 삼시혁명이라는 책에서 말한 건데요. 고위 공무원을 뽑을 때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우리도 인사청문회 하는 거 아시죠? 우리의 청문회는 조금 그 개인의 피리를 파헤치는데 아주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연방 고위공무원 뽑을 때도 저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캐릭터, 컴peten스, 커미트먼트인데 인성, 실력, 헌신인데요. 청문회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을 이렇게 검증을 하는데 FBI, CIA, IRS 이렇게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4,000명,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많은 그 인간관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4,000명 정도를 다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아야 청문회에 올라갈 수 있어요. 청문회에 올라가면 그때 뭐 그 사람이 뭐 다운계약서를 썼는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전을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국무장관이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것이냐, 그런 질문들,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평가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역량평가가, 물론 역량평가도 하는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거의 비리가 뭔지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미리 그게 검증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자, 보시면 이제 하브르타 앞에는 언급했는데 이제 자선하고 조금 연결을 해보면요. 사실은 하브르타하고 이 자선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니, 저는 동일한 원리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그들의 토라에서는 이 무지한 자를 죽은 자로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도 죽은 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지혜로 깨워주고 금전으로 도와주면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면 하브르타도요, 굉장히 그 지혜를 나누면 그 지혜를 나눠준 사람이 훨씬 많이 얻는다. 그리고 자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선하는 사람이 훨씬 더 풍요롭게 그 부를 얻습니다. 하브르타를 학교에서 수업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하브르타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업에 어떤 아이들이 싫어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싫어합니다. 예,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하브르타 수업을 하는데 짝을 지어서 이렇게 토론하게 하는데 어느 경우에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하고 가장 못하는 아이가 짝이 됐어요. 다음 날 그 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꼴찌하고 짝을 맺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니다, 원래는 가르쳐주는 입장,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가르쳐주겠죠. 가르쳐주는 당신의 아이가 훨씬 더 많이 배운다, 그런 원리를 설명해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긍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브르타든 자선이든 사실은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입어요. 이렇게 베풀고 또 인격이 큰 아이들은 심장 같은 인재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 뭐 가르쳐 놓고 하브르타라고 했는데 질문을 통해서 배움을 이루고요. 그 배움을 이루면 우리가 지혜를 습득하게 되고 그 지혜는 부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부를 얻으면 다시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래서 자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면 그 자선하게 되면 다시 또 부가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리더가 돼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사회가 이렇게 안녕을 하지, 뭐 자기 것만 챙긴 사람이 리더가 되면 재앙이죠. 네. 제가 이제 그 많은 오랜 시간의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한마디만 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라. 저는 하브르타 교육운동을 하면서 거의 7년 동안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질문이 아닌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배움의 핵심인 질문을 문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이 질문의 문화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도 교육 그렇게 유대인처럼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좋은 인재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질문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질문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스스럼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브르타 교육이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교육이 우리나라 지금 교육하고 갈수록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고등교육이 될수록 적용이 돼서 먹힐 수 있는지 교육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점이거든요. 네, 고3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기 국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기가 한국지를 가르치는데 하브르타 방식으로 2, 3년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이제 경력이 뭐 그런 일반적인 고3 선생님이지만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절반 이상이 1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수업을 너무나 재밌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맨날 토론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질문 주고받고 하는 중에 상당히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해본 결과 오히려 기존에 있던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수적인 효과들 서로 학생들 간의 우정 그리고 사제 간의 그런 깊은 정들이 더 깊게 배이고요. 또한 사람을 서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소통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향상됐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이 머리만 좋아서 잘 사는 그런 성공하는 시대인가요? 소통의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로 하는 공부라서 그런 소통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뭐 그분의 특수한 사례 같지는 않아요. 미력 하나만 제가 배운 것을 일부 여러분과 공유를 했고요. 저는 뭐 이런 세상이 빨리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제가 강조하는 질문의 문화는 여러분 가슴속에 꼭 묻어두시고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문화 만드는데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바라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와이프를 딱 홀로그램으로 구현해 놨어요. 홀로그램 와이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와이프의 역할이 뭔가 하는 거예요. 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동그랗게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어떡해. 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왜? 아는 게 없잖아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잘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다.